안녕하세요. 남의 것을 내 것 마냥 사용하며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칠 뻔한 여자입니다. 그런 뻔뻔한 사람은 바로 제 시누이였는데요. 아무리 오냐오냐 자랐다지만 남의 것까지 당당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일하며 언젠가 이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올해 33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펜션 운영을 지켜보며 자랐기 때문에 이 일이 저희 천직이라고 생각했죠.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자란 저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어요.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바로 부모님의 펜션에서 일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청소부터 시작해서 점차 예약 관리, 고객 응대, 마케팅까지 모든 업무를 배워나갔어요. 우리 펜션은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전망과 아늑한 분위기로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20개의 객실을 갖춘 중형 펜션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펜션 일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 저는 큰 변화를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펜션 리모델링을 제안했죠.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부모님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 나섰어요. 여러 업체를 만나던 중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서울에서 내려온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죠. 첫 만남에서부터 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에 매료되었어요. 우리는 업무 미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점점 더 가까워졌죠.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였어요. 우리는 비슷한 관심사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는 제주도의 자연을 사랑했고, 저는 그의 도시적인 감각에 매료되었어요.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남편은 저에게 청혼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에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6개월 후 우리는 제주도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고,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죠. 결혼 후 저는 새로운 가족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서울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평범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분들이셨죠. 처음에는 서로 다른 환경 때문에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특히 시어머니와는 요리를 함께 하면서 친밀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바쁜 식당 일정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셨거든요. 제주도의 향토 음식을 가르쳐 드리고, 반대로 시어머니께서는 분식점에서 인기 있는 메뉴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서로의 요리를 배우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과묵하시지만 따뜻한 분이셨어요. 주로 공무원 일에 열중하셨지만 가끔 제주도의 행정과 관광 정책에 대해 물어보시며 관심을 보이셨어요. 또한 시아버지의 이런 관심은 나중에 우리 펜션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와의 관계는 조금 복잡했어요. 시누이는 저보다 5살 어린 28살로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활발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의 시누이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시누이의 결혼 문제로 속을 많이 태우고 계셨어요. 우리 딸은 언제 시집 가려나? 아직은 친구들이 더 좋다고 저러고 있으니 하는 한숨을 자주 들었죠. 저는 시누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시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이런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서 저는 펜션을 운영하는 제 삶과 시댁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생활 방식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 다른 환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제주도에서 펜션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하지만 너가 열심히 하는 걸 보니 대견하구나.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식당에서 배운 노하우도 도움이 될 거야. 시어머니의 이런 따뜻한 말씀에 저는 큰 위로를 받곤 했어요. 비록 환경은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결혼 후 2년 동안 우리 부부는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며 생활했어요.
남편은 서울에 회사를 정리하고 제주도로 완전히 이주했죠. 그는 제주도의 자연을 사랑했고 펜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더욱 돈독해졌죠. 어느 날 시부모님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여행을 결심하신 거죠. 마침 저희 펜션이 비수기여서 빈 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께 저희 펜션에서 묵으시면서 제가 가이드도 해드리겠다고 제안했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 펜션에서 편하게 쉬세요. 제가 제주도에 숨은 명소들도 안내해 드릴게요. 시부모님은 기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시누이도 함께 오겠다고 했죠. 시누이가 휴가를 내고 가족 여행에 동참하겠다니 처음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여행 첫날,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마중 나가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했죠. 모두들 설레는 표정이었죠. 펜션으로 안내하면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설명해 드렸어요. 시부모님은 감탄을 연발하셨고 시누이도 흥미롭게 듣는 것 같았어요. 펜션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해 드렸어요. 시부모님께는 가장 전망이 좋은 스위트룸을, 시누이에게는 아늑한 싱글룸을 준비했죠. 모두 방에 만족해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제주 흑돼지 바비큐를 즐겼어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죠. 시아버지는 제주도 여행객에 대해 질문하셨고, 시어머니는 펜션 운영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시누이는 제주도의 패션 트렌드에 관심을 보였고요. 언니, 제주도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녀요? 서울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시누이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여기는 자연과 함께 살다 보니 편안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하지만 요즘엔 제주에서도 트렌디한 패션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렇게 첫날은 화목하게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여행 이틀째부터 조금씩 불편한 기색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시누이가 제 방을 노크했죠. 언니, 내 방 에어컨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요? 저는 즉시 시누이의 방으로 가서 에어컨을 확인했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시누이의 편의를 위해 다른 방으로 안내해 줬죠. 하지만 그날 저녁, 시누이는 또다시 불만을 제기했어요. 언니, 이 방은 너무 시끄러워요. 옆방에서 소리가 다 들려서 그러는데 더 조용한 방은 없나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미안해. 지금은 다른 손님들도 계셔서 방을 또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내일 아침에 다른 빈 방 생기면 거기로 옮겨줄게. 시누이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은 수긍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다음 날,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의 명소들을 안내했어요. 성산일출봉, 우도, 만장굴 등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시누이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언니, 이런 곳들은 너무 뻔해요. 좀 더 특별한 데는 없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한 곳 말이에요. 내일은 좀 덜 알려진 곳들로 안내해 줄게. 제주에는 숨은 명소가 정말 많거든. 다음 날 아침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놀랍게도 시누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언니, 저 오늘 서울로 돌아갈래요. 여기 너무 지루해요. 어머, 어제 말했듯이 오늘은 덜 알려진 곳들로 안내해 주려 했는데 그냥 가려고? 하지만 시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언니가 추천하는 곳들은 다 뻔해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한 특별한 곳을 원했다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알겠어. 하지만 갑자기 이러면 부모님께서 실망하실 거야. 조금만 더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시누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짐을 내려놓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오늘 하루만 더 있어 볼게요. 언니가 말한 그 특별한 곳들이 정말 기대에 못 미치면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큼 이쁘고 멋진 곳으로 안내해 줄게. 그날 점심,
저와 신우이는 가족들에게 둘이서 놀다 오겠다고 말한 뒤 출발했어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로 신우이를 안내했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적한 해안가의 작은 동굴이었어요. 이곳은 지역 주민들만 아는 비밀 장소야. 햇빛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면 물빛이 에메랄드색으로 반짝이는데 정말 아름다워. 신우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열심히 사진을 찍었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한적한 오름으로 향했어요. 조금 힘들게 오르긴 했지만 정상에서 바라본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와, 언니, 이런 뷰는 처음 봐요. 정말 이뻐요. 신우이의 감탄사를 들으니 저도 뿌듯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죠. 마지막으로 저는 신우이를 작은 해변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는 해녀 체험을 할 수 있었죠. 여기서는 직접 해녀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 볼 수 있어. 물론 안전하게 체험만 하는 거야. 신우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해녀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즐거움과 흥분을 읽을 수 있었죠. 언니,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신우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언니, 고마워요.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제가 좀 까다로웠죠? 미안해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내가 시부모님들만 신경 써서 좀 지루했다는 건 이해해. 나도 미안해. 그날 밤 우리는 가족 모두와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열자 제주의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죠. 오늘은 시부모님과 신우이가 떠나는 날이에요. 아쉬움과 함께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침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제주의 향토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함께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여행이 정말 특별했어.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쁘구나.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특히 우리 며느리가 펜션 일도 하면서 우리를 잘 돌봐줘서 고마웠어. 다음에는 내가 서울에서 맛있는 거 해줄게. 신우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 사실 처음에는 이 여행이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니 덕분에 제주도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죠. 우리 모두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네. 앞으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찰랑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죠. 신우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언니, 이제 제가 서울에 돌아가면 회사 일 때문에 바빠질 거예요. 하지만 가끔 놀러 와도 되죠? 제주도의 숨은 명소 이곳저곳을 다녀보고 싶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언제든 놀러와. 대신 놀러 오기 전에는 꼭 연락해주고, 연락 못했으면 숙소 예약이라도 해줘. 공항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우리는 다음 가족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시아버지께서 제안하셨죠.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서울 구경을 하는 건 어떨까? 며느리도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하고. 모두가 좋다고 말하며 동의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는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시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워. 며느리야, 너의 진심이 느껴졌단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신우이도 저를 끌어안았어요. 언니,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또 올게요. 그때도 숨은 명소 알려주셔야 돼요. 언니랑 또 가고 싶어요. 배웅을 마치고 남편과 둘이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 가족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방문 이후 몇 달이 지났어요. 남편과 저는 부모님의 펜션을 함께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을 살려 펜션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는 데 열중했고, 저는 부모님을 도와 손님 응대와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했어요. 어느 날 오후 성수기에 한창 바쁜 시간이었어요. 예약된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저는 프런트에서 체크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펜션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면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오빠, 놀러 왔어요.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 혼자가 아니었죠. 뒤에는 시누이를 포함해 6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깜짝 놀랐죠?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 오빠 펜션에서 묵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성수기라 방이 다 찼어. 예약은 했어? 올 때는 미리 연락 달라고 했었잖아. 시누이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빈 방 몇 개 정도는 있겠죠. 친구들한테 이 펜션이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펜션이라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상황을 듣고 급히 내려왔어요. 동생아, 지금은 정말 방이 없어. 모든 방이 예약되어 있고 손님들이 곧 도착할 거야. 시누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오빠마저 왜 그래? 친구들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전에는 언제든 놀러 오라더니.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정말 난감했죠. 예약된 손님들을 생각하면 시누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가족인 시누이와 그녀의 친구들을 그냥 돌려보내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내가 전에 놀러 오기 전에 꼭 연락 달라 했잖아. 연락하기 힘들면 예약이라도 해달라고 말했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언니, 그냥 빈 방 몇 개만 달라고요. 무슨 큰일이라도 나나요? 친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계속 도착하고 있었고, 시누이의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일단 지금 당장은 방을 줄 수 없어. 하지만 너희 짐은 여기 맡아줄 테니 우선 해변에 가서 놀다 와. 그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볼게. 시누이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꼭 방을 마련해 주세요. 친구들이 많이 기대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누이와 친구들은 짐을 맡기고 해변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남편과 저는 한숨 돌리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보, 어떡하지?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일단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보자. 예약 현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고 혹시 주변 펜션에 빈 방이 있는지도 알아보자.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약 목록을 재확인하고 주변 펜션들의 연락을 취해보았죠. 하지만 성수기라 어디든 빈 방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그때였어요. 여보, 여기 좀 봐. 남편이 갑자기 외쳤어요. 놀라서 남편에게 다가가 보니 그의 손에 들린 예약 취소 메시지가 보였어요. 방금 301호 예약하신 분께서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취소하셨어.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비록 시누이 일행 모두를 수용할 순 없지만 적어도 일부는 묵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행이다. 그럼 이 방은 시누이와 친구들 중 일부가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근처 펜션을 소개해 주는 건 어떨까? 제가 제안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우리는 서둘러 시누이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다행히 4인실 하나가 취소되어 빈 방이 생겼어. 너희 중 4명은 여기 묵을 수 있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언니,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신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여자들뿐인데 4인실이면 충분하겠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알겠어. 혹시 불편하면 말해. 우리가 근처 펜션 몇 군데 연락해놔서 거기로 안내해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내가 동생이랑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저도 동의했어요. 방을 겨우 마련하고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요구가 들어왔어요. 해변에서 돌아온 신우이와 친구들이 로비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돌아왔구나. 방은 준비됐어. 일단 쉬다가 너무 불편하면 말해 주변 펜션으로 안내해 줄게. 그런데 신우이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우리 오늘 저녁에 바비큐 파티하면 어때요? 해변에서 놀다 보니 배고파졌거든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펜션에서 바비큐를 즐기려면 사전 예약과 추가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이건 모든 손님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규칙이었죠. 그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바비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해. 그리고 추가 비용도 있어. 하지만 신우이는 제 말을 끊고 말했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런 걸 따져요? 언니가 좀 해주면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펜션에서 먹는 바비큐가 엄청 맛있다고 자랑했는데 이러면 제가 창피해져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신우이의 요구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손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민되었죠. 게다가 바비큐 재료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어떡할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저는 신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해줄 바비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방도 예약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바비큐까지 해달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 이해해줘. 신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언니, 너무해요. 그냥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이때 남편이 나섰어요. 동생아, 우리가 널 안 챙겨주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바비큐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급하게 준비하는 것도 무리야. 대신 우리가 근처 맛있는 식당을 예약해 줄게. 가서 먹기만 하면 돼. 결제는 나중에 내가 할게. 거기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저녁 먹는 건 어때? 신우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밝아졌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언니, 그럼 주변에 괜찮은 식당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우리끼리 가서 먹고 올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어. 펜션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좋은 해산물 식당이 있어.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신우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다녀올게요. 고마워요, 언니. 신우이와 친구들이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그들이 묵을 방으로 향했어요. 4인실에 6명이 묵기로 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추가 이불을 준비해야 했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정리를 시작했어요. 침대 2개가 있는 방에 추가로 바닥에 4명이 누울 수 있도록 이불을 깔았죠. 베개와 담요도 넉넉히 준비했고 수건도 6인분으로 채워 넣었어요. 일을 마치고 나서 방을 둘러보니 비록 좀 좁긴 하지만 6명이 하룻밤 지내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하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최선을 다해 편의를 봐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방을 나오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다른 손님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다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다 했어.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나중에
내가 진지하게 얘기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펜션 입구에서 신우이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식당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죠. 자, 이제 시작이네. 남편이 말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신우이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펜션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즐거운 분위기인 것 같아 안심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갑자기 프런트로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방이 너무 더럽잖아요. 침대에서 벌레도 나왔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직접 청소하고 점검했는데. 하지만 신우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언니,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친구들도 다 봤어요. 이런 방에서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알겠어. 내가 지금 가서 확인해 볼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결하도록 할게. 남편과 함께 서둘러 신우이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방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불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화장대 거울이 깨져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신우이가 뻔뻔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희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랬어요. 아, 거울은 우리 전에 있던 사람들이 깨뜨린 것 같아요. 위험하잖아요. 이런 걸 그대로 두다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분명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한 방이 이렇게 될 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울은 제가 마지막으로 점검했을 때 멀쩡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직접 청소하고 점검했다고. 너희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 그러자 신우이의 한 친구가 나서서 말했어요. 아니,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쉬러 왔을 뿐인데 이게 뭐예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신우이와 친구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남편이 중재에 나섰죠. 진정 좀 해. 하지만 신우이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소리쳤어요. 오빠도 이럴 거야? 가족이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거야? 나 이제 인터넷에 이 펜션 후기 올릴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곳에 오지 말아야 돼.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어요. 가족이라고 믿고 특별히 배려했는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행동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펜션의 평판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의 악의적인 후기로 인해 우리 펜션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니 아찔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가족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계가 걸린 펜션 사업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신우이와의 대화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어요. 제 마음속 마지막 인내심마저 바닥나고 말았죠. 내 말 잘 들어. 이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는 그냥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가든지 네가 선택해. 신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네 행동이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리는 가족이기 전에 이 펜션의 주인과 손님이야. 네가 한 행동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결국 신우이와 친구들은 그날 밤을 묵기로 했지만 방에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라고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순 없어. 숙박비도 내지 않았고 방을 바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와 바비큐를 안 해줬다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나오는 건 이건 더 이상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야. 결국 경찰이 도착했고 신우이와 친구들은 펜션에서 떠나갔어요. 신우이는 떠나가며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 인터넷에 우리 펜션을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후기가 올라왔어요. 펜션 이름부터 시작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부정적으로 써놨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글 하나로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평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떨리는 손으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네가 인터넷에 우리 펜션 후기 올린 거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신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제가 했어요. 어쩌실 건데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알겠어. 그럼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어.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어.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아무리 내 동생이어도 이건 선을 넘었어. 다음 날 우리는 지역의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님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신우이의 무단 방문부터 시작해 악의적인 후기 게시까지 모든 일을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네.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의적인 명예훼손과 영업방해가 명확해 보이네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남편이 물었어요. 변호사님은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선 신우이분께 내용 증명을 보내 게시물 삭제와 공개 사과를 요구할 겁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동시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족을 상대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쉽지 않네요. 변호사님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단호한 조치가 오히려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우이분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우리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내용 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펜션 예약 기록, 신우이와의 대화 내용, 파손된 물품에 대한 증거 사진 등을 모았어요.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길고 복잡했어요. 몇 달 동안 증거 수집, 진술서 작성, 법정 출석 등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죠.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결국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고의적인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문제가 된 인터넷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공개 사과문을 게재해야 합니다. 이 판결로 신우이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악의적인 후기도 모두 삭제되었어요. 더불어 우리는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우이를 우리 펜션의 영구 출입 금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되어 정말 안타깝네. 하지만 우리 사업과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한 선을 그어야 해. 처음부터 그랬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법적 공방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펜션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악의적인 후기가 사라지자 예약률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족 관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지만 신우이와는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가끔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다고 믿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 간의 경계와 존중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펜션 운영에 있어서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신우이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명확한 경계 안에서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때로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단단하고 성숙한 가족, 그리고 더 나은 펜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